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재판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으니까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욱 변호사,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또 새로운 증언을 했는데요.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한테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실체적 진실에 계속 접근해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자금 수사에서는 저는 2002년, 3년도에 있었던 대선자금 그때 수사가 저는 이제 정석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진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증이 없을 때는 일단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이제 검찰이 입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법원이 판단하겠죠. 근데 지금 놓고 본다면 왜 작년과 지금 이 진술자들의 지금 얘기가 올해 달라지고 있느냐는데 올해 당연히 신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것을 진실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진실을 드러내겠다 맘먹으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김용 그다음에 그 유동규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 이 세 분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캠프 역할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김용 부원장이 돈을 김만배 씨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돌았나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나서서 날 봐서라도 좀 내게 돈을 달라 해서 남욱 씨가 돈을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주는데 20억 원이 없어서 일단 8억부터 마련해 줬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20억 원 주고 대선 후보와 연결이 된다면 이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실 한 거라고 지금 저 KBS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자금도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했다는데 제가 어떤 일간지 보도를 보기로는 수색 영장만 30페이지가 됐다는 거예요. 통상 김현희 검사 출신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30장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정진상 실장도 여기서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의 진술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검찰의 물증만 저는 확보된다면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거의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소설 쓴다는데 민주당 소속 정치인 분들은 자꾸 소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도 소설 쓴다고 얘기했다가 한번 또 이렇게 호되게 또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팩트에 가까운 다큐멘터리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지금 아래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102차례나 언급이 됐다. 그만큼 이제 검찰은 한민수 대변인 혐의 입증에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소설 수준, 검찰의 소설 쓰는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일단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까?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20억 얘기가 또 옥중 인터뷰라는 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옥중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정확히 지난해 10월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도 방송 인터뷰를 할 때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재명 쪽 트라이를 했는데 CR도 먹히지 않더라.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녹취록이 있어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이른바 2층이죠. 성남시청에
2층이 뭐 시장실 뭐 측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사람들, 주요 보직자들이 거기는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생생히 녹취가 돼 있어요. 근데 20억 얘기는 뭐냐면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들고 올 때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20일 정도까지 구속기간 연장까지 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물증을 전혀 검찰이 뭐 찾지를 못했거나 없으니까 뭐 못 찾았겠죠. 당연히 진술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조작된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는 남욱 씨라는 분도 이렇게 진술을 정권 바뀌니까 검찰 바뀌고 이제 진술이 다 바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방송사하고 옥중 인터뷰까지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진술에 어느 정도 진술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전에 앵커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인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좀 봤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른바 이재명 그 대표와 네. 정진상 실장이 어떤 인연이 됐는지를 뭐 거의 뭐 이분의 옛날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30페이지 중에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재명을 거론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 다 보면서 이런 102번인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이른바 당시 현 정권이었죠. 지금 전임 정권의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수십 차례 거론한 공소장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모욕 주고 마치 연결된 것처럼 프레임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백몇 번 거론했다는 거는 저는 좀 검찰이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나 싶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그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 수천 페이지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유동규나 김만배나 누굽니까? 뭐 정진상? 뭐 몇 명이서 돈을 뭐 400몇 억인가요? 했다면 그 수천 페이지 녹취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진상이든 김용이든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는 지금 며칠 전에 한 매체가 녹취록 다 깠는데 공개해가지고 나왔는데 유동규 네 거로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동규가 지난해 700억 약속받았다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700억 받기로 유동규가 기속이 됐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3명이서 428억. 갑자기 700억이 428이 됐어요. 그러면 142억씩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저께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유동규 씨가 어느 매체에다가 뭐 검찰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분은 아예 없다. 유동규는 빵이 됐어요. 700억 시작했는데 0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거기에 김용과 정진상이 무슨 배분에 관여를 하고 검은 돈에 저수지를 했다는 발언까지 들어있다면 네. 그 수천 페이지 녹취 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건 네. 좀 여러 가지로 진술도 바뀌고 진술이라고 지금 일치된 진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동규와 남욱밖에 없습니다. 전혀 검찰은 지금 뭐 빈 상자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돈에 DNA가 있습니까? 김용 DNA가? 왜 상자를 돈 가져간 사람이 안 갖고 있고 유동규가 갖고 있습니까? 네.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시청자분들의 일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지금 KBS가 남욱 변호사를 옥중 인터뷰했잖아요. 예. 옥중 인터뷰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결정적 물증은 별로 나온 게 없다. 이게 언론의 지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요 두 부분 좀 묶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옥중 인터뷰는 공식적인 용어로 따지면 접견이죠, 접견. 아 그럼 접견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접견인데 접견을 온 상대방이 언론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접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뭐 통상 그냥 시중에서 쓰는 그 용어로 특별면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견실에 이렇게 칸막이가 마련돼 있는 접견실에서 이루어지는 접견이 있습니다만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의 허가 아래 이루어지는 소위 특별면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없이 테이블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마주 앉아서 물론 교도관이 입회를 합니다. 교도관이 네. 입회를 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는 다 기재를 합니다만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사실은 접견 허가받은
그 접견이 옥중 인터뷰가 되는 것이라 뭐 그게 특별할 것은 없고요. 아하, 네. 그리고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거 아니야? 일단 뇌물 사건은 현금으로 주고받습니다. 이거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게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줬대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건 특성상. 그리고 물증이 아주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 현찰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은행 창구 가서 5만 원권으로 뭐 한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1,000만 원만 넘어도 이 누구한테 어디에 쓸 거냐 다 용도를 물어봐야 되고 네. 은행에서는 또 FIO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현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어느 계좌에서 뭐 어떻게 이거를 돈을 빼내고 돌려서 현금을 만드는지는 그거는 물증이죠. 아하. 그리고 뭐 뇌물 액수가 왜 700억에서 428억으로 자꾸 바뀌고 정말 700억이 뇌물로 받기로 한 액수라면 어떻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20억밖에 요구를 안 하고 또 그중에서도 일부만 건너갈 수 있느냐? 그건 현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계좌로 주고받아도 되는 합법적인 거라면 뭐 700억 몇백억 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비밀리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현금 한 2억 만들어 보세요.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한꺼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참 앞서 우리가 국민의힘 내부에 뭐 친윤, 비윤 이렇게 집안 싸움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마음도 무거워졌는데 저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나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뭐 기운을 좀 얻죠. 희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하, 반격할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네.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보기엔 뭐 아주 오래 전에 동학혁명운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고부군수 조병갑 사건보다 훨씬 안 좋고 더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부패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아예 출발부터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단계별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와 한몸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뭐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매주 좀 추적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